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영 의원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종목별의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딧이 오늘 상장하자마자 급등 흐름 48%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페덱스, 룰루레몬, 나이키 실적 나왔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할까요? 네, 룰루레몬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지만은요,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요,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뿐만 아니라요, 연간 가이던스 모두 생각보다 좀 월가 기대치보다 좀 낮게 발표하면서요,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룰루레몬은 항상 워낙 실적 가이던스를 너무나 좀 보수적으로 얘기한다. 그리고 실적을 맞춰왔다는 그런 경향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 더 자세한 분석은요, 월요일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오랜 동안 주가가 꾸준히 안 좋았던 흐름이 되겠고요. 역시 중국에 대한 부진, 그리고 북미에서의 매출의 성장에 약간의 좀 둔화,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이번에 역시 매출과 이익 모두 좀 기대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도요, 전체적으로 중국은 소폭 상승 기대보다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또 이머징이라든가 아시아, 유럽 쪽은 또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또 하나 좀 부진한 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온라인 매출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역시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 보면 우리나라 오후 동부 시간 5시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시각 어닝 콜을 통해서 가이던스 얘기를 그때 이제 밝히기로 했었는데요. 일단 좋게 나오는 거로 일단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가 현재 한 5%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날 아침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룰루레몬은 전망 가이던스를 워낙 좀 높게 잡으면서 지금 주가가 10%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점 좀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점적인 인사이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다시 부활할까?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국내 투자자들을 응원하면서 국내 안에서도 이번 달에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좀 증가한 점도 이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 안에서 좀 반도체 시장 오늘 분석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자주 이제 반도체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주시장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실적 뭐 당연히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역시 가이던스에 주목하는 것이 역시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곳에 AI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역시 엔비디아의 제품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의 모든 것이 출발했고요. 당연히 SK 하이닉스, 최근에 또 젠슨왕이 삼성에서의 시제품에 대해서 사인했다는 것이 큰 뉴스가 되면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들 같은 소스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60억 달러가 예상된데 그보다 10%가 높게 66달러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출 이익률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20.4%가 예상됐는데 무려 이거보다 훨씬 높은 600bp 정도 높은 26.5%로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주당 이익도 불과 9센트 정도였는데 훨씬 높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주당 45센트까지 올려놨으니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의 주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의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장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느냐? 단연간의 소위 AI 성장에 있어서 매우 지금 현재는 아주 초기 단계일 뿐이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번 분기부터요, 초고성능 성능 AI 메모리 HBM3E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알려지는 바로 엔비디아에 관련된 칩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요, 대량 출하를 이미 시작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매출 인식이 시작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관련된 물량이 금년 물량 공급 물량은 이미 매진됐고요. 2025년 공급 물량도 거의 다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진다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 AI에 관련된 PC라든가요, 당연히 AI 스마트폰이 지금보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D램이 탑재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국내의 어떤 반도체 회사들도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더 많은 반도체 장비가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도체 장비 회사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투자하기에는 최소 11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아거스 리서치는 아예
중립해서 매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의 소위 슈퍼 올 중에 최고라는 ASML이 있겠고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코퍼레이션이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가 되겠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그래프를 보이면서 직전 고점을 다시 뚫거나 뚫고 올려가는 기세를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개별 주식도 있겠지만 ETF가 많이 흥미롭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 포함해서 제공하는 말씀들이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SMH라는 ETF입니다. 주당 228달러인데 이거 역시 개별 종목과 거의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반도체 업황에 좋은 소식, 지금 글로벌 시장에 훈풍을 불어일으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SMH ETF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통탈하는 ETF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외신 헤드라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증시 사상 최대 비율. 자, 바로 인기 멕시코 음식 체인점인 치폴레 소식인데요. 50대 1로 주식 분할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증시 사상 최대의 비율입니다. 자, 치폴레는 S&P 기업 가운데 지금 주가가 한 4번째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식 비율 쪼개는 걸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월이었죠. 2월 달에 월마트가 이제 한 주로 세 주로 쪼개는 것이 이제 발표되면서요. 일단 그 이후에 분할 상장까지 끝난 상황인데요. 참고적으로 작년에는요, 이 분할 기업이 S&P 500 중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불과 3개월 만에 지금 벌써 2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S&P 500의 대표적인 초고가 주주 하나인 치폴레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했는데요. 한 주를 50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6월 10일 8일까지 보유한 분들은 갑자기 주식 수로는 부자가 되는 거죠. 한 주가 49주를 추가되는 데서 50주로 되는 거가 되겠고요. 6월 28일자로 분할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월마트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요. 주주들이 더 쉽게 주식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편해 줍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자신들로 월급 급여 받아갖고 주식을 사거나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한 주 세기가 부담스러운데 50대 1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 60달러 수준이 돼가는 거거든요. 2,900달러가 50분의 1이면 60달러니까요. 가격 자체 액면 가격이 주당 가격이 분할이 없는 거죠. 특히요. 정말 미국의 기업들은 주주 친화와 직원 친화가 정말 대표적인 것이 레스토랑 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스토랑 점주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 또 주식으로 또 보조금까지 제공한다니까 여기 다니신 분들 행복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왜 지금 한국에 안 들어오냐 그러는데 아직은 외국에 별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치폴레는 이번에 4월부터요. 북중미 이외 최초의 해외 매장을 쿠웨이트 매장부터 오픈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 해외 매장을 포함해서 현재 3,400개인데 장기적으로 7,000원 개까지 간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대한민국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도이치방크는 목표 주가를 3,100에서 3,300달러로 올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원은 물론 더 쉽게 주식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자, 미국은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분할 효과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 자, 분명히 주가 업사이드 역할을 할 텐데 CNBC에서 내놓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주식 분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기업 가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식 가격을 그냥 분할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보십니다. 다만 월마트도 그랬고 오늘 치폴레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주민 주주 그리고 직원들도 투자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주에 3,000달러 우리나라 돈은 보면 400만 원 돈인데 한 주 사거나 팔면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소주점 매매 우리나라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굳이 그런 걸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60달러 선 우리나라 돈은 8, 9만 원 정도면 훨씬 가격대에 부담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투자의 용이성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좀 커진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ETF를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12월에요. 블랙락에서 하는 ICRG 시리즈 중에서 주요 ETF 10개가 동시에 주식 분할을 발표하기도 했겠고요. 최근에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됐건 일반 개별 주식이 됐건 주식 분할은
주식 매매를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CNBC에서 주식 분할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월마트 때 나왔던 표랑 같은 표입니다. 그 당시에 제 1순위를 뽑혔던 것이 치폴레였습니다. 똑같은 기준인데요. 주가가 $500 이상이고요. 최근 12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상회했고요. 52주 최고가 대비 10%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역시 S&P 500기업만 다루는데 이 중에 보면 한 12서너 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데커스가 여기 들어가고요. KLA 코퍼레이션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라이릴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는데요. 익숙한 것 중에서는 이외에도 서비스나우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대한 분은 아마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900가 다시 넘어섰는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유나이티드 렌털스 저희가 말씀드렸던 중장비 대여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700가 넘고 이익도 워낙 잘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월가에서 야 이들도 좀 주식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 분할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주주라든가 이사에서 결정하는데 참고적으로 유나이티드 렌털스라든가 그리고 데커스 이런 적은 제가 알기에는 한 번도 주식 분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 등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엔비디아는 보려고 몇 년 전에 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기대가 그래서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식 분할이라는 게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좀 접근이 쉬워진다라는 건데 엔비디아도 그 안에 좀 들어가 있네요. 네, $900를 돌파하면서 이제 좀 접근이 좀 더 쉬워질까 또 관심사입니다. 자, 바로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4년 연속 배당금 증가율 5% 초과. 이거 대단한 증가율인데요. 인컴을 찾는 투자자들이 배당이 증가하는 주식으로 눈을 돌림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떤 분석인가요? 네, 조정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또 오늘도 S&P 500 기준 보면 연초 이번 20번째인가요? 그 사상자 효과를 가는데요. 오르면 오를수록 많은 분들이 조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또 하나의 대안으로요.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 것도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에 대비하는 좋은 전략 중 하나일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퍼리스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 작년에는 배당 성장률이 이게 3.9였는데요. 올해는 6.4%입니다. 쉽게 해서 연봉이 더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에너지와 자동차 섹터를 제외한 9개 섹터가 배당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미디어라든가 최근에 핫한 반도체 쪽도 배당을 늘릴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그런 가운데 배당 성장률 분류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시작할 때 얘기하셨던 2019년에서 23년까지 연평균 배당 성장률 5%고 앞으로 2년간도 5% 이상 성장할 기업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전망은 예상치가 되겠는데요. 또 하나는 최근 5년 동안 배당을 깎은 적도 없고요. 순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최소 배당 수익률이 1.5% 이상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한 10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JP모건이 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가고요. 배당 수익률이 2.3% 정도 됩니다. 보면 제약주죠. 배당률이 3.5% 정도 되고요. 다음은 맥도날드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인데요. 각각 배당 수익률이 2.4%와 1.5%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데요. 주가는 이제 50일 최고가 수준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2.4% 정도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